자, 리더십 상황 이론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리더십 이론에서는 지금 뭐 적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내용 이론과 상황 이론으로 나눠지는데, 그 전에 특성 이론도 있긴 있어요. 근데 특성 이론은 사람은 선천적으로 리더의 특성은 선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론이라서 거의 잘 쓰지도 않고 시험에도 안 나오는 이론이고, 행동 이론은 리더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황 이론은 리더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이론인데, 행동 이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오하이오 주립대학 미시간 관리 격자 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상황 이론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설명할게요. 그 행동 이론은 뭐 책에서 찾아보시길 바라고, 일단 상황 이론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행동 이론과 상황 이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학자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 이론이 아닌 것은 상황 이론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그래서 상황 이론에 대해서 먼저 피들러 상황 적합성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이것도 매치를 시키려고 이 피들러니까 T 중간에 P가 있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LPC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피들러 이론이다. LPC가 뭐냐면은 Least Preferred Coworker라는 뜻의 약자인데, 싫어도 좋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 사람을 점수를 좋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LPC가 높다는 것은 관계에 대한 점수가 높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높게 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리더십 스타일을 LPC 점수에 따라서 나눈 게 상황 적합성 이론이고요. 이 상황 이론에서는 공통적인 게 이렇게 상황 변수가 있습니다. 상황 변수. 이 이론의 상황 변수는 무엇이고, 이 이론의 상황 변수는 무엇이고, 이 이론의 상황 변수는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상황 변수가 만약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한다는 이 말 그대로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 상황 이론인 겁니다. 일단 LPC, 피들러의 상황 변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 구조, 그리고 직위 권력. 하나씩 알아보면 리더 구성원 관계는 그냥 말 그대로 나와 팀장님, 나와 상사의 관계 점수고, 과업 구조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공식화, 구조는 어떤가, 공식화, 절차화 정도. 그리고 직위 권력은 이제 상사에 대한 권력, 말 그대로 권한 이렇게인데, 이 세 가지에 따라서 8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뭐 좀 생각해보면은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그리고 두 번째 저. 세 번째 이렇게 그나마 패턴을 가지고 하나, 둘, 8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부터 8까지인데 이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고, 이 세 개가 호의적이에요. 호의적. 그리고 이 세 개가 이게 아니고 이 세 개 두 개 끝으로 나눠지는데, 여기가 호의적, 왼쪽으로 갈수록 호의적,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호의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것만 예를 들어 볼게요. 리더 구성원 관계가 높고, 리더 구성원 관계가 좋다, 구조가 높고, 그리고 권력도 높다. 그 말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호의적인 거예요.
반대로 갈수록 이게 젖어서 셋 다 낮으면은 비호의적, 제일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게 호의적 상황, 이게 보통 이 비호의적인데, 이게 상황에 대한 변수, 이 상황 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더십을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에 따라 리더십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호의적인 상황일 때는 과업 지향. 그리고 보통의 상황일 때만 관계 지향. 마지막 비호의적인 상황일 때는 과업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관계 지향적인 것은 보통일 때만 해야 된다. 나머지는 그냥 과업 지향적이다. 과업 지향적이라는 것은 일을 지향적인데 그냥 업무적으로 리더를 해야 된다. 업무적으로. 관계는 이제 인간 대 인간적으로, 약간 인간적으로 리더를 하는 거고. 근데 얼핏 생각하면 호의적일 때 관계적인 리더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일 때만 관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호의적일 때 비호의적일 때는 과업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호의적인 상황일 때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해야 된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보통일 때만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LPC라는 것 자체가 관계에 대한 점수인데 그러면 이 관계가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그 포인트는 보통일 때만 하는 거예요. 호의적이 아니에요. 이것만 예외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웬만하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있는데 LPC 점수는 바뀌는 게 아니라서 리더가 교체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상황에 맞춰서 나는 이런 리더고 이런 리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 맞으면 리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약간 상황 적합성 이런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이 호의적인 상황일수록 리더에게 유리한 거예요. 이게 리더에게 불리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일 때만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해놔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다음은 또 그야말로 중요한 허쉬 블렌차드의 리더십 수명주기. 저는 또 이것도 매치를 하려고 이 리더십 수명주기에서는 부하의 성숙도가 상황 변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서 이 허쉬 초콜릿이 생각나는 거예요. 초콜릿. 또 성숙이, 제 친구 중에 성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성숙이에요. 근데 성숙이가 초콜릿을 들고 있는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춰서 외우세요. 그냥 뭐라도 연상을 하면은 내한테 맞는 걸로 연상을 하면 빨리 외워지니까. 피들런 LPC에 대한 관련된 거, 허쉬 블렌차드는 부하 성숙도가 상황 변수인 이론이다. 그리고 이 부하 성숙도가 뭐냐면은 의지 능력입니다. 의지 능력. 내 의지가 있고 내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일을 잘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능력은 좋은데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경우의 수로 4가지가 나뉘죠. 2가지니까 2 곱하기 4, 4가지가 나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의지도 높고 능력도 높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뭐 엘리트죠. 엘리트 말 그대로. 엘리트. 그러면 리더십 유형 어떻게 될까요? 니 알아서 해라. 위임을 하는 겁니다. 권한 위임. 인파워먼트라고 하는데 위임을 하는 게 리더십 유형입니다. 굳이 뭐 리더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성숙도가 워낙 높으니까. 의지도 높고 능력도 높고 이렇게 위임이고 지향도 할 게 없어요. 왜? 알아서 하니까. 이거는 이제 밑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숙도가 2번째. 이 2번째로 한 이유는 이제 약간 비교하려고. 첫 번째가 제 둘 다 높은 거기 때문에 2번째는 둘 다 낮은 걸로 했을 때 일도 못하고 의지도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지시해야 되는 거예요. 시켜야 돼. 못하니까 일일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시형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저저일 때는. 그런데 이 지향은 뭐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직관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의 과업 지향 즉 일단 일부터 시키는 겁니다. 일단 일부터 관계도 중요하고 과업도 중요한데 둘 다 못하니까 우선순위대로
과업이 우선인 거죠. 일단 일부터 하는 지향이다. 과업 지향적이다. 이거랑 이거랑 또 다른 거예요. 다른데 리더십 유형은 지시적 리더십인데 지향적인 것은 과업 지향적이다. 이거 두 개를 또 혼동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구분을 해주시고 이제 고고 저저일 때 했어요. 그 다음에 고저. 이건 뭐냐? 의지는 높은데 능력은 안 좋다. 한마디로 열정 바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정 바보. 열정만 높은 죄송해요. 의지는 능력은 의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근데 이거 두 개는 똑같으니까 상관없어요. 이거 두 개는 둘 다 같은 거니까 능력이 먼저예요. 능력 의지예요. 근데 어차피 아까 말 이 두 개는 능력도 높고 둘 다 높고 둘 다 낮기 때문에 순서가 달라도 상관없는데 능력 의지로 가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고저 이거는 능력은 높은데 의지는 낮다. 즉 게으른 천재. 일은 잘하는데 하기 싫어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여를 시켜야 돼요. 리더십은 참여. 그래서 일은 너는 잘하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리더십을 해야 되고 여기서 리더는 관계 지향적. 일단 왜냐? 의지가 낮기 때문에 관계를 끌어올려야 돼요. 관계를 우선순위가. 그래서 지형은 관계 지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두 개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저고 능력은 낮고 의지는 높다. 즉 열정 바보다. 잘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한다. 근데 이게 제일 나빠요. 저는 이게 강백호가 생각났다. 슬램덩크에. 근데 물론 강백호가 나중에는 주인공으로서 잘하지만 처음에는 열정 바보 맞잖아요. 농구는 하고 싶은데 실력은 안 좋다. 그럴 때는 리더십은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을. 차분하게 설득하여 지시가 아니고 지도를 해야 되죠. 지시는 일일이 다 약간 강제적인 거고 지도는 그래도 설득해서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왜? 그래도 의지는 있으니까. 그래서 강백호한테는 지향적인 게 아까는 과업 지향 관계 하나씩 있지 과업 관계 둘 다 지향을 해야 됩니다. 둘 다. 그만큼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강백호가 나중에 주인공이 되듯이 과학 관계를 둘 다 지향해야 되는 게 이 저고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깊게 안 들어가도 이해는 돼요. 근데 좀 더 원래 책에 있는 대로 하자면 이 과업 지향이 X축이고 이렇게 과업이 X축이고 관계가 Y축인데 여기에 따라서 나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시험은 객관식이고 말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빨리 와닿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경로 목표 하우스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우스잖아요. 이거 경로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경로 목표 이론 하우스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우스의 상황변수는 이렇게 4개가 상황변수는 종업원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것 이렇게 상황변수가 있는데 종업원은 어떻게 종업원의 능력, 부하, 직원의 능력 그리고 욕구 그리고 환경은 외부적인 것 권한 이렇게 상황변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경로 목표에서는 상황변수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근데 또 상황변수는 이런 게 있다고 알아둬야 됩니다.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 경로 목표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아까 허지 블렌차드나 말했던 것처럼 있었듯이 이거는 지시적
하우스 이론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경로이듯이 이거 그러니까 경로 목표겠죠. 어떻게 그 일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준다. 그 성경과 보면 뭐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고기를 잡기보다 뭐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뭐 그런 느낌인데 이 지시적 리더십은 이제 부하에게 지도하는 거예요. 지시 아까 말했던 지시 있었죠. 비슷한 거예요. 지도하는 거. 그리고 지원적은 약간 좀 친절한 거. 친절, 배려. 뭐 누구한테 지원한다는 게 지시적인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죠. 그리고 참여적은 부하의 의견을 반영한다. 참여시킨다. 더 부드러운 거고. 그리고 성취지향적이 제일 부드러운 건데 이제 도전의식을 지향하게 하는 리더.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좀 더 내재론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동기부여 이런 느낌이죠. 지시적, 지원적, 참여적 점점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오시죠? 근데 또 지원적은 후원적이라는 용어도 있고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배운 거랑 다른 용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후원적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문제 중에서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에 대해서 저는 틀린 줄 알았어요. 지원적인데 왜 후원적으로 적었냐.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지원한다는 거나 후원한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더라도 다른 선택지를 봤을 때 확실히 아니다 싶으면 이거 맞다고 보는 게 좀 비슷한 용어를 쓸 수도 있다. 특히 영어에 대한 것을 한글로 옮길 때 또 이게 다 영어 외국 이론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힘들어서 적지는 못했는데 브롬 예튼의 리더 참여 모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잘 아는 이유가 시험에 제일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이렇게 연상법이나 생각을 해봤고 브롬 예튼 모형은 인터넷이나 책으로 찾아보시는 게 더 이제 나머지라 생각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 이론 중 기타 이론에는 좀 간단하게 LMX 이론이 있고 변혁적, 거래적, 서번트, 글자가 슈퍼 리더십 이렇게 있는데 LMX 이론은 부하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내 집단, 즉 내 편, 부하 직원을 차별하는 거예요. LMX는 특별한 부하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차별적인 리더십을 한다는 게 LMX고 좀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변혁적 리더십 이게 좋은 거 변혁적이다. 저도 정확한 말뜻은 모르겠지만 변혁적이라는 게 좋은 뜻이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히딩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히딩크 리더십. 카리스마도 있고 근데 또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따로 있긴 한데 어쨌든 이상적인 거라고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좀 좋은 뜻이다. 이상적인 뜻인 것 같으면 변혁적 리더십.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거래적 리더십은 이제 비즈니스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예외에 의한 관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보상을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서 잘하면은 보상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 그런 느낌의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서번트라는 뜻이 약간 섬긴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인데 가장 부드럽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슈퍼 리더십은 슈퍼 파워가 아니고 종업원을 능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 셀프 리더십을 갖도록 책임을 지도록 그게 슈퍼 리더십입니다. 그나마 용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직관이랑 좀 다른 게 슈퍼 리더십이죠.